네, 안녕하세요. 가스케이프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 최초로 자동차가 아닌 카메라 바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카메라는 올림푸스의 OMD 시리즈의 EM1X라는 이제 플래그십에 해당하는 그런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EM1X 바디 같은 경우는 다른 모델인 EM1에 비해서 세로 그립이 일체로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량화라던가 소형화와는 조금 거리가 먼 느낌이 약간 있지만, 실제로 플래그십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컴팩트한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고 무겁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요. 우리가 쓰는 이제 35mm DSLR의 이제 세로 그립이 끈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가벼운 크기를 자랑하고,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립 부분이, 그립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게 파지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고, 오래 들고 촬영을 할 때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올림푸스라는 브랜드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올림푸스는 최초에는 카메라 회사였고요. 지금도 물론 카메라 회사지만 이 카메라가 아닌 부분에서 또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의료용 기구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 1년에 한번 받으러 갈 때 내시경 그런 거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70% 이상의 확률로 그 장비는 올림푸스의 장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료용 기구는 그 이미지 해석력과 이미지 프로세싱, 뭐 센서를 포함한 그런 것들, 그리고 이 광학 기기의 신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부분에서 올림푸스가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병원 가시면은 저 내시경 기기가 올림푸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카메라는 마이크로 포 서드라는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올림푸스와 파나소닉 이 두 회사가 같이 만든 센서인데, 저희가 크롭 센서니 뭐 풀프레임이니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는, 아니죠, 가장 작다기보다 좀 작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크롭 센서에 비해서도 더 작은 센서인 마이크로 포 서드라는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굉장히 작은, 센서가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이 플랜지 백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렌즈의 경량화와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렌즈 가격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OMD EM1X의 화소는 2040만 화소입니다. 요즘에는 솔직히 워낙에 고화소 이제 카메라들이 많다 보니까 뭐 5천만 화소, 6천만 화소 막 이런 카메라 시대다 보니까 2040만 화소로 가면 왠지 좀 초라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최근에 사실 이제 클라이언트들의 촬영 요구 중에 인스타그램용 사진 촬영이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고화소의 카메라가 필요가 없다고, 필요가 없다라기보다 점점 필요성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을 아시다시피 작은 사이즈의 5대4나 이런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1대1이나 이런 비율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크롭이 되고 작아지죠. 그래서 굳이 큰 고화소의 카메라가 필요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화소라고 해도 업자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나 프로 사진 작가분들도 사용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카메라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는 이제 프레스 바디다 보니까 프레스 바디의 장점 하면 역시 엄청난 방진, 방적 이런 성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부 다 모든 구석구석마다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캡이 달려 있고요. 다 이제 실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유튜브 다른 영상 보다 보면은 거의 뭐 폭포를 맞으면서 찍는 그런 영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괴물 같은 그런 방진 방적 성능을 보여주는데, 저처럼 거의 뭐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 분들은 뭐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더울 때 추울 때 뭐 여러 가지 갖가지 상황에 노출된 채로 찍게 되는데, 특히 이제 비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비 올 때 이 비를 맞으면서 찍을 때 비가 좀 맞았다고 해서 카메라에 뭐 작동이 이상이 생기거나
렌즈의 작동 이상이 생기거나 한다면 사실 이제 그때부터 그 카메라와의 신뢰는 깨진다고 보셔도 되는데, 직업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OMD E-M1X 같은 바디는 충분히 프로들도 만족할 만한 그런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카메라가 방수 카메라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하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디 기능 중에 가장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오토포커스 기능인데, 이 M1X 같은 경우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비행기, 기차, 그리고 모터스포츠 이 세 가지 장면을 따로 얘가 검출하는 기능이 있는데, 비행기랑 기차는 제가 아직 써보지는 못했고, 저는 거의 이제 모터스포츠에 놓고 촬영을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얘가 먼저 AI가 인식을 해서 그걸 포커싱을 해줍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구도만 잡고 촬영을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는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이 촬영자는 오롯이 그냥 구도만 신경을 쓴 채로 촬영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어디에 있든 따로 인식을 해버리고 계속 포커스를 맞춰주니까 너무나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촬영자의 촬영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팔로우 샷, 트래킹 샷 모두 다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연사죠. 연사가 느리면, 스포츠 사진은 사실 연사가 제일 중요한데, 그 연사가 느리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놓칠 수가 있죠. 하지만 역시 얘는 플래그십 바디인 만큼 이 연사 속도 또한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지금 한번 들려드릴게요. 연사 속도를.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얼굴 인식, 눈 인식 이런 기능도 다 있고요. 눈 인식 같은 경우는 왼쪽 눈을 할 건지 오른쪽 눈을 할 건지 이런 것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I 트래킹과 여러가지 그 컨티뉴어스 AF 이런 경우에도 감도를 약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제로부터 플러스 2, 마이너스 2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게 다가오는, 저를 향해 오는 차를 찍을 때는 그 감도를 플러스 2로 올려놓으면 되고요. 옆으로 지나가는 차를 찍을 때는 마이너스 2 정도로 낮추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어쨌든 이렇게 이런 빠른 연사 촬영이나 어떤 촬영 현장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흔들림 없는 깨끗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움직이는 자동차를 찍기 때문에 그 흔들림이 가장 적을수록 좋은 건데, 그런 경우에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카메라에 내장된 혹은 렌즈에 내장된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M1X 같은 경우는 바디 자체 내에 5.5 스탑의 손떨림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IS, 즉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들어간 렌즈를 장착하게 되면 최대 7.5 스탑까지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거의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업계의 최고 수준의 손떨림 방지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생각난 김에 동영상 기능을 활용해서 한번 여기서 몇 장 찍어봤는데, 영상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무스한 그런 손떨림 방지 기능을 활용한 그런 스무스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물론 더 숙달된 그런 분들이 활용하신다면은 굉장히 특별한 다른 장비 없이도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M1X 바디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생각나는 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브 컴포지트 기능과 키스톤 촬영, 그리고 라이브 엔딩, 그리고 심도 합성, 이렇게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라이브 컴포지트 같은 경우는 별 궤적 사진을 찍을 때 하이라이트 부분만 보면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고 빠르게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기능이고요. 심도 합성 모드는 왜 저희가 이제 차량 같은 걸 촬영할 때 보통 조리개를 아무리 조여서 찌른다고 해도 조리개가 어느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은
회절 현상이 생겨서 화질 저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커스를 옮겨가면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포커스를 지정한 스텝마다 옮겨가면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부 다 포커스가 맞아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N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흐르는 물이라던가 뭔가 그런 흐름이 있는 물체를 촬영할 때 ND 필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ND 필터가 굳이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자체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샘플 사진들처럼 그냥 삼각대 없이도 이렇게 ND 필터를 이용한 것 같은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키스톤 보정 같은 경우는 왜 저희가 이제 건물에 지금 샘플 사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 샘플 사진처럼 건물 사진을 찍을 때 보통이라면 이렇게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둥이나 벽면이 일자가 아닌 이렇게 휘어져 있는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그걸 방지하려면 저희가 보통 좀 고가의 텔레시프트 렌즈라 이런 렌즈를 사용해야 되는데, 물론 후보정 프로그램에서도 어느 정도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얘는 바디에 그 일정 보정 기능 비슷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서 이 왜곡률을 조절해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 두 장처럼 한 장은 그냥 기본적으로 촬영한 사진이고, 한 장은 이 키스톤 기능을 활용해서 바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곧게 서 있는 형태가 다르죠. 그리고 이 카메라에 있는 재미있는 기능 중에 또 하나가 프로캡처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스포츠 사진을 찍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순간의 찰나가 가장 중요한 그런 촬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뭔가 다른 짓을 한다거나 잠깐 정신을 딴 데 판 사이에 그 중요한 현장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내가 카메라를 들고 셔터 눌렀을 땐 늦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해주는,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기능인데, 반 셔터를 눌렀을 때부터 셔터를 끝까지 눌렀을 때까지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가 기록을 해줍니다. 연사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연사는 내가 셔터를 눌렀을 때부터 뗄 때까지이지만, 이거는 반 셔터 때부터 다 눌렀을 때까지를 기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장면을 보고 뒤늦게 셔터를 눌렀다고 해도 그 이전의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장면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M1X 바디 같은 경우는 세로 그립 일체형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당연히 내장이 되죠. 총 2개의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2개가 들어가는 만큼 촬영 시간은 꽤나 길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얘도 완벽한 방진, 방적을 자랑하는 그런 배터리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2개가 있지만 촬영하다 보면 혹시라도 배터리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 USB 단자를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을 하면서, 즉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촬영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카메라고, 삼각대에 마운트한 상태에서도 여기 마운팅 볼트가 여기 있는데, 여기 한 상태에서도 배터리를 충분히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40, 150 렌즈와 1240 렌즈 2개를 들고 있는데, 요게 보통 우리가 35mm 카메라에서 쓰는 미사70 정도 되는 크기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보다 조금 작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정도 크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로 포 서드 시스템에서는 이게 지금 40, 150이지만 곱하기 2를 해야 35mm 환산했을 때 곱하기 2를 해야 나오는 배율이기 때문에 80, 300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장망원에 가까운 망원 렌즈고요. 1240 같은 경우는 2480 정도 되는 표준 줌 렌즈라고 볼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굉장히 좋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이크로 포 서드 시스템의 최대 장점은 이 소형화와 신뢰성,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장점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장점만 가득한 그런 카메라는 세상에 흔치 않겠죠. 이 제품도 제가 사용해 본 결과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원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에 보통은 이 셔터 버튼 근처에 전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한 손으로 켰다가 켰다 하면서 촬영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로 전원이 있기 때문에 양손을 써야지만 이쪽으로 켜고 셔터를 누르고 끄고 하는 이런 약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한 손을 늘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바로 꺼내서 탁 찍고 이런 게 좀 적응된 스타일한테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건 첫 번째 단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여기 바로 이제 이 뷰파인더입니다. 전자식 뷰파인더인데, 요 전자식 뷰파인더가 일단 사용하기엔 편리합니다. 편리한데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 후면 액정에 비하면 당연히 안 좋은 거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처음에는 탁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촬영하는데 지장이 있는 그런 정도의 나쁜 화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조금 더 화질이 좋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정도.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자면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센서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야간에 촬영할 때 노이즈가 조금 많이 거슬릴 정도로 생깁니다. 거의 야간 행사인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실 저는 이 스피드라이트를 따로 안 쓰고 찍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좀 뭐 프라이빗한 행사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조명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면 조명을 쓰지 않고 그냥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에 이제 바디 성능만 믿고 촬영하게 되겠죠. ISO가 조금만 올라가도 ISO가 이미지에서 그 노이즈가 두드러지는 그런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은 쓸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좀 심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진짜 암흑 같은 경우인데,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뭐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 때 노이즈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클라이언트의 요구는 인스타그램용 포맷도 많다 보니까 리사이즈하고 노이즈 리덕션을 먹이면 뭐 그렇게 크게 보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긴 하지만, 뭐 저한테는 조금 야간의 노이즈 성능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 2주 정도 가까이 이제 이 OMD 이 M1X 바디를 쓰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카메라라는 게 조금 오래 써보고 다양한 환경에서 좀 몸에 익을 때까지, 손에 익을 때까지 많이 촬영을 해봐야 제대로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솔직히 좀 어차피 리뷰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받지 못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현장에서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서 이 바디가 얼마만큼 좋은지 나쁜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았던 점은 이 신뢰성과 소형화가 주는 이 편리함. 정말 컴팩트하게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고, 오래 손을 들고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무게, 신뢰할 만한 그런 결과물들. 뭐 노이즈는 조금 아쉽지만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올림푸스를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림푸스를 처음 써본 게 굉장히 옛날인데, 아버지가 TV 홈쇼핑을 보시다가 샀던 약간 디카가 있었어요. 디지털 카메라 디카인데 이제 줌이 많이 되는 그런 디카였는데, 그때의 그 올림푸스의 기억은 사실 좋지가 않았습니다. AF도 너무 느리고 뭐 마치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제가 몇 년이 흐른 뒤에 다시 만나본 이 올림푸스는 물론 이제 플래그십 바디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동영상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성능과 편의성, 그리고 휴대성, 이런 신뢰할 만한 결과물들, 이 모든 걸 다 갖춘 굉장히 좋은 카메라였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른 올림푸스 제품도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제품을 지원해 주신 올림푸스 코리아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처음으로 만든 카메라 리뷰 컨텐츠인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